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국물로 속을 달래셨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안에서 소리 없이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0세가 넘으면 콩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이 안 신겨집니다. 발등이 빵처럼 부어오릅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제야 병원에 달려가면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그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의 댓글 키워드는 바로 콩팥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수없이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박건우입니다. 수많은 진료실에서 그리고 수많은 응급실에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평생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누구보다 건강관리 열심히 하셨다는 어르신이 뒤늦게 투석실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나쁜 것을 드셔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무엇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 어떤 아침 습관이 독이 되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3분짜리 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미처 못한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콩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한 가지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미 아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그 안에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촘촘하고 깨끗합니다. 어떤 물을 넣어도 맑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터가 낙습니다. 때가 꽉 찹니다.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억지로 물을 계속 밀어 넣으면 필터가 막히고 결국 터집니다. 우리 콩팥이 바로 그 정수기 필터입니다. 콩팥 안에는 100만 개가 넘는 아주 작은 여과 장치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루 24시간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20대의 콩팥은 새 필터입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와도 거뜬히 처리해냅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필터는 수십억 번의 역과 작업을 거친 낡은 필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구멍이 늘어났습니다. 회복 속도는 젊을 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마다 잘못된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이 60세 이후의 낡은 필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콩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필터가 70%가 망가질 때까지 우리 몸은 아프다는 신호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습니다. 위장이 아프면 배가 쓰리고 심장이 힘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콩팥은 죽어가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아침 습관 4가지와 망가진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45분 황금 루틴을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아침 습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든 아메리카노든 그 향긋한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평에 사시는 68세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함과 상황은 각색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빈속에 드셨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셨습니다. 고기보다 채소를 즐겨 드셨고 스스로는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더니 이내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허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바닥을 구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콩팥 안에 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빈속에 마신 커피가 그 돌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속의 수분은 호흡과 땀으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혈액은 이미 밤새 말라붙어서 오래된 참기름처럼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몸 전체가 수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이란 몸속에 남아있는 수분마저 소변으로 억지로 빼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바짝 마른 상태에서 수분을 더 빼앗기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우리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앗아 혈액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피 속을 떠돌다가 콩팥으로 몰려드는데 물은 턱없이 부족하고 칼슘 찌꺼기만 가득하니 이것들이 서로 엉겨붙어 단단한 결석, 즉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아침 이른 시간, 특히 5시에서 7시 사이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든 콩팥은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살아남기 위해 혈압을 끌어올리는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좁아진 혈관에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으면 콩팥 안에 있는 100만 개의 아주 가느다란 역과 장치들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대는 카페인을 4시간이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이 되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몸 밖으로 빼내는데 무려 18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독성이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계속 쥐어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고 최소 1시간 안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십시오. 좋은 아침 한 잔이라 믿었던 커피가 콩팥에게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조용한 폭탄이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아침마다 마시는 뜨겁고 짭짤한 국물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국물을 빼면 뭔가 허전합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북어국, 속을 달래주는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아침을 든든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아침 나트륨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수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아침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직접 국물을 끓이셨습니다. 시판 육수 대신 멸치와 다시마로 직접 우려내고 된장도 직접 담그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걸 드신다는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잔 탓이겠거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손이 부어 반지가 빠지지 않더니 결국 발목까지 빵처럼 부어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국물을 드셨던 그 습관이 조용히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DOPC 이하입니다. 티스푼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7개에서 8개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아침 한 끼 국물 하나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이미 2배 가까이 초과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나트륨이 잃은 아침 빈속을 타고 몸속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염분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몸은 이 짠피를 희석하기 위해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수분을 억지로 혈관 속으로 끌어옵니다. 혈관 안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혈압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아침은 원래 혈압이 가장 높게 치솟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나트륨 폭탄까지 터졌으니 콩팥 안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일이 반복됩니다. 한 번에 큰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콩팥의 여과 장치들이 하나둘씩 상처를 받고 굳어갑니다. 일단 굳어버린 여과 장치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싱겁게 끓이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국물을 싱겁게 끓인다 해도 한 대접을 다 드시면 결국 흡수되는 나트륨의 총량이 커집니다. 더구나 천연 재료로 육수를 낸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멸치, 다시마, 건새우에는 칼륨과 인이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과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면 최악의 경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을 아끼려다 심장까지 위협받는 무서운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이미 콩팥 수치가 조금이라도 비정상으로 나온 분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절반 이하로 줄여보십시오. 매일 아침 속을 달래준다고 믿었던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콩팥 안에서는 매일 작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세 번째입니다. 바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시작하는 메마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아서,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맹물은 맛이 없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콩팥에 매일 아침 사막 같은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64세 정동규 어르신은 평생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갈증이 나도 물 대신 달달한 음료나 식혜로 때우셨습니다. 아침에는 빵 한 쪽에 주스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오른쪽 허리에서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닥을 뒹굴다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안에 땅콩만 한 결석이 5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400만 원이 넘었고 한 달 동안 피 섞인 소변을 보며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한번 손상된 콩팥 기능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피부로 땀을 내면서 끊임없이 수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혈액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매우 끈적하고 걸쭉한 상태입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들을 통과하려면 얼마나 큰 무리가 가겠습니까? 탈수가 심해지면 콩팥은 남은 수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극도로 진하게 만듭니다. 소변이 진해지면 그 안에 녹아있던 칼슘, 요산, 수산 같은 찌꺼기들이 서로 엉겨붙어 단단한 결정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콩팥 세포들은 천천히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몸속에 쌓인 독소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독소들이 콩팥 세포막에 달라붙어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부드러웠던 콩팥 조직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으로도 다시 부드럽게 살릴 수 없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특히 수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귀찮아 하는 사이 콩팥은 매일 아침 사막 위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네 번째입니다. 바로 빈속에 털어넣는 진통제와 식탁에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가공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부터 몸이 아픕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소염 진통제를 빈속에 삼키십니다. 약을 먹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차리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을 식탁에 올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73세 최순례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25년 동안 매일 아침 빈속에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약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더니 급기야 하루 종일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온몸이 풍선처럼 부어오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혈액 공급이 끊겨 안에서부터 서서히 괴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빈속에 삼켰던 그 작은 알약들이 콩팥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대신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보호 물질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그 물질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넓게 열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빈속에 진통제가 들어가 이 역할이 차단되면 콩팥으로 향하는 혈관이 순식간에 좁아집니다. 혈액이 들어오지 않으니 콩팥은 극심한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약의 독성이 어느 정도 완충되지만 텅 빈 위장에 직접 떨어지는 진통제는 파괴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가공식품 문제도 심각합니다. 햄이나 소시지에는 인공 인산염과 각종 방부제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콩팥 안의 역과 장치에 달라붙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콩팥은 이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씁니다. 그 과부하가 반복되면 콩팥 세포가 안에서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공복 진통제 복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할 약이 있다면 식사를 마치고 최소 30분에서 50분이 지난 후 물과 함께 드십시오. 아침 통증 하나를 지우기 위해 삼켰던 그 작은 알약과 편의를 위해 올린 가공식품이 콩팥을 향해 매일 조용한 공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겁이 나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을 드셔도 문제이고 무엇을 하셔도 위험한 것 같아서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요. 그렇다고 이 모든 아침 습관을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운동해야 한다거나 비싼 식품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와 입에 넣는 것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71세 김상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을 거의 전부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빈속 커피, 짠 국물, 진통제, 그리고 가공식품. 결국 콩팥 기능이 20% 이하로 떨어져 의사가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울었고 어르신 본인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5달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놀랐습니다. 콩팥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기능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실천하신 것은 딱 5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탁에서 독을 제거하십시오.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시던 빈속 커피는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찌개와 국물은 건더기만 건지고 국물 자체는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햄이나 소시지는 아침 식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빈속에 진통제 삼키는 습관은 식사 후 30분에서 50분 뒤로 미루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콩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무게를 절반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40도에서 43도 정도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차가운 냉수도 안 되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천보다 약간 높은 이 온도가 콩팥에 가장 부드럽게 수분을 전달합니다.
보리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며 콩팥의 수분을 가장 순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 한 잔을 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8분에서 10분에 걸쳐 나누어 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수분을 빼앗겼던 콩팥 세포들이 흠뻑 물을 머금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보리차를 마신 후 45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이 45분이 콩팥의 자가 치유 시간입니다. 보리차를 다 드셨다면 그 순간부터 45분 동안은 아무것도 입에 넣지 마십시오. 밥도 안 되고 반찬도 안 되고 약도 안 됩니다. 이 45분은 콩팥이 밤새 쌓인 독소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창문을 열고 팔다리를 가볍게 뻗어 주십시오.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평소보다 30에서 40% 더 늘어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콩팥이 삽니다. 네 번째, 45분이 지나면 그때 담백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소금기가 가득한 국물 대신 두부와 계란, 현미밥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십시오. 씹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은 콩팥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줍니다. 커피가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이상이 지난 뒤 딱 한 잔 연하게 드십시오. 빈속에 마시는 것이 문제지 식사 후 적당량의 커피는 콩팥에 훨씬 덜 부담입니다. 진통제나 처방약은 식사 후 위장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물과 함께 드십시오. 다섯 번째, 저녁 취침 한두 시간 전에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더 드십시오. 아침뿐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면 밤새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3줄입니다. 콩팥은 60세 이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통증도 없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빈속 커피, 짠 국물, 수분 부족,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은 그 망가짐을 매일 아침 가속시킵니다. 눈을 뜨면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 45분 기다림, 담백한 아침 식사,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콩팥의 숨결이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이 한 가지가 시작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딱 한 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콩팥을 지켜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노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봄 햇살 아래 걸어가는 노년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첫 한 잔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딱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콩팥. 이 짧은 2글자가 이 영상을 보지 못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림처럼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이웃에게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강 이야기,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가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저 박건우는 앞으로도 병원이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 방송이 쉽게 넘기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건강 정보 콘텐츠입니다.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복용 및 치료와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